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4월 7일 실시한 재보궐선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 실시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개정됐는지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4월 7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 적용된 개정된 정치관계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사전투표 관리 강화가 바로 그것인데요. 먼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 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로 허용됐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ARS를 제외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5개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 후보자의 지지 호소가 금지되는 선박, 정기여객 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 등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후원의 지정권자도 확대됐습니다. 기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었는데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뿐 아니라 예비 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이내에서 연간 후원금을 모금 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공정한 선거관리 체계 확립과 관련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사전투표 선거 전용 통신망에 정보의 불법 유출, 위조,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사전투표 용지의 바코드에는 기존에 게재할 수 있었던 사항인 일련 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다른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관외 사전투표를 관할 우체국까지 인계하는 과정에 사전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사전투표 참관인 1명씩을 지정해 동행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우편투표함, 사전투표함, 제외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해당 영상 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는데요. CCTV와 관련한 개정 사항은 행정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번 재보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 모아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 건의 감염 사례 없이 철저히 관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안전한 투표권 행사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먼저 4.7 재보궐선거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했습니다. 행동수칙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투표소 안과 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투표소 안과 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선거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안전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특별 방역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722곳과 선거일 투표소 3,459곳에 투표 전날까지 표면 소독 방식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선거인이 사용하는 기표용구나 기표대 등은 수시로 소독하고 2시간마당 1회 이상 환기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사무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 발열 체크, 임시기표소, 선거인 본인 확인 담당 사무원은 안면 보호구를 추가로 착용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이 없는 선거인은 손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했고 마스크 미착용 선거인과 체온이 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특별 사전투표소를 운영했습니다. 서울 5곳, 부산 1곳의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의료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기간 중인 4월 3일 일정 시간 운영했는데요. 특별 사전투표소에서는 총 274명의 선거인이 투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을 위한 별도의 임시기표소도 운영했는데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가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일반 선거인과 동선 및 투표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여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표와 관련해서도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개표소는 개표 전일까지 방역을 완료하고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개표 사무 관계자와 개표 참관인, 취재진 등에 대해 출입 전 발열 체크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개표 참관인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참관해야 하며 언론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취재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2020년 12월 8일 시도지사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4.7 재보궐선거가 본격적인 선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운동, 사전투표와 투표, 개표 등 재보궐선거의 선거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020년 12월 8일부터 시도지사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25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애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021년 1월 24일부터 군의원 및 장애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재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이 있었는데요. 마감 결과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총 71명이 등록하여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2개 선거구에서 총 19명이 등록해 평균 9.5대 1, 기초단체장 선거는 2개 선거구에서 총 7명이 등록해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광역의원 선거는 8개 선거구에서 총 19명이 등록해 평균 2.4대 1, 기초의원 선거는 9개 선거구에서 총 26명이 등록해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는 선거운동 기간이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고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인쇄물, 언론 매체 등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월 2일과 3일은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이었습니다. 사전투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전국 21개 선거구 72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되는데요. 사전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1216만 1624명 중 249만 7959명이 참여해 20.54%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8년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서울시장 선거 사전투표율은 21.95%이고 부산시장 선거 사전투표율은 18.65%였고 선거별로는 전남 보선군 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이 35.07%로 가장 높았고 경기 파주시 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이 5.96%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 밖에 자신의 주소지, 구시군 밖에서 투표한 사람은 전체 사전투표자 수의 13.8%이고 서울과 부산 지역 내 6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했던 특별 사전투표소에서는 총 274명의 선거인이 투표했습니다. 재보궐선거일은 4월 7일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21개 선거구의 3,459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됐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55.5%인데요. 이것은 19년도 재보궐선거보다 7.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발열 체크, 손소독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공정하게 투표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또 55개의 개표소에서 진행된 개표 역시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개표 사무원은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
개표 사무원 간 거리 유지 등을 준수하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의 랜드마크인 청계천의 모전교에서 광통교 구간에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고 한강 노들섬에서 선거일을 날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드론쇼를 펼쳤습니다. 또 4월 2일부터 7일까지는 우리 모두 투표해 후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투표 독려 메시지를 롯데월드타워 외벽에서 송출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도 부산우정청과의 협업을 통해 우체국 택배 차량, 전기 차량 및 택배 포장 물품을 이용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부산 지역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카페 음료 용기 홀더, 대형마트 카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지하철 개찰구 멘트 등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했습니다. 또 부산의 관광 명소인 광안대교, 삼락 생태공원 유채꽃밭, 해운대 해변열차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했는데요.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비대면 방식인 시설물이나 각종 영상, SNS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정치 자금을 기탁금이라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도 1분기 기탁금 모금액을 8개 정당에 지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도 1분기 기탁금 1억 3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기탁금은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후원회 또는 중앙당 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가는 정치자금입니다. 기탁금은 모금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 후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정당의 지급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당시 국회 의석수,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을 고려하여 각 정당에 배분 지급합니다. 정당별 기탁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5,900여만 원, 국민의힘 5,200여만 원, 정의당 860여만 원, 국민의당 380여만 원, 열린민주당 360여만 원, 기본소득당 9만여 원, 시대전환 8만여 원, 민생당 260여만 원입니다. 한편 기탁금은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거나 정치후원금 센터에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를 이용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상식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선거의 디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거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에 따른 선거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오늘 선거의 디테일에선 선거 비용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선거 기간이 되면 볼 수 있는 각종 공보물, 홍보물과 선거 유세 차량, 거리 곳곳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과 벽보까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하는 선거 비용은 과연 돈이 있다면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죠. 이는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 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선거 비용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이는 선거구별로 다릅니다. 1억 원 더하기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의 인구수 곱하기 200원. 여기에 읍면동수 곱하기 200만 원을 더하면 법정 선거 비용이 산출됩니다. 만약 국회의원 지역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 원이 가산됩니다. 물론 선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시 내는 기탁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 드는 비용, 그리고 선거사무소 설치 및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 등인데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돈이 없어도 유능한 인재라면 얼마든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일 후에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는데요. 당선되거나 표 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기탁금과 사용한 선거 비용의 전액을 보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후보자는 선거 비용 사용 영수증 외에 선거운동 용품 등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사용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요. 이를 토대로 선관위는 선거 비용 보전 청구서에 대한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사용 내역과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선거 비용 제한액 이상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의 0.5% 이상 초과 지출하여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되니 이 점 꼭 유의해야겠죠? 지금까지 선거의 디테일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